오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 나와? 고마워. 나오니까 다행이다. 아들을 기다리나 본데요? 딴 데 안 가게. 그냥 데리고 집에 가려고. 요즘 계속 없어지니까. 응? 언제부터 이렇게 기다리시게 된 거예요? 가출 9월 달부터 했을 때. 그러면 어머니 9월 달부터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2달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게요. 나온다. 걱정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엄마는 계속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집에만 째까째까 들어오면 엄마가 이러지 않지. 학교 끝나면 딴 데서 셀까. 세상이 무서워. 절대 만나면 안 돼. 사기치는 여자야. 알지? 너 유혹에 빠지면 안 돼. 힘들다 오늘. 함께 도착한 곳은 PC방. 아들이 어딜 가든 어머니는 그 옆을 꼭 지킵니다. 나는 영화나 보고 있고 아들은 게임하고. 나이가 가출 한 번 했다고 저렇게까지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인스타도 떠하는 거 보면 가만 안 둔다 했으니 절대 들어가지 마. 알았지?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동규는 19살, 지적 장애인입니다. SNS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면서 가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네 동네에서 갈비탕 먹다가 그 여자 만나러 간다고 내가 뛰쳐나갔지. 서울역으로 갔었던 거였어? 제가 못 나가게 바지가랭이를 잡았거든요. 애기 아빠 출장 갔을 때 바지가랭이 잡았더니 요런데 다리 막 살이 다 까진 거야. 아들이 옆에도 다리가 다 까지고 여기가 살이 다 까졌어. 딴 사람들도 다 부모 기르면 그런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지금 가출 13번인가? 12번이죠. 12번. 만나자고 계속 문자 보내요. 계속 뭐 술 먹자고 계속 문자. 계속 나갔어. 동규는 아버지의 지갑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몰래 가져간 돈으로 그 여학생을 만났다는데요. 아이고.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냥 어디 예뻤어. 그리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았어요. 모든 게 처음이고 설렜습니다. 그냥 손을 잡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같이 놀러 가고. 행복했던 데이트.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요구가 시작됩니다. 동규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가 하면 함께 모텔에서 지내자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아니 학생들이 모텔을 가면 어떡해요? 저건 좀 위험한데요. 단순한 고등학생의 위험한 일탈이었을까요? 이분이 혹시 맞아요? 네, 맞아요. 이분이 맞아요? 네, 이 혜린이인가? 응? 혜린이요. 나이는 몇 살이고? 19살이라고 했나, 저한테? 19살이라고. 어디 산다고 뭐 그런 건? 서울 산다고 했었나? 동규가 기억하는 여학생은 서울 사는 19살 이혜림이었습니다. 요즘 엄청 많이 같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휴대폰이 있으면 도저히 한 5시간만 찾아주더라고요. 휴대폰을 그 다음에 이제 빼보니까 한 하루 정도 걸리면 또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를. 대부분 다 그럼 어디서 찾아왔나요? 뭐 천안 지역에서 찾고 청주 지역에서 찾고 한 번 또 수원도 가 있고 예? 그럼 뭐 이제 충청권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여자 말투도 충청도 말투더라고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의문의 여학생. 그런데 이 여학생을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승범 씨는 작년 9월 그녀를 만나 1년여간 교제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지금 학생 같지는 않은데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예. 저희는 MBC 실화탐사대란 프로그램에 나왔고요. 처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봤던 건 공부 채팅하게 그때 만났어.
청각장애인 승범 씨는 새로운 인연을 찾고 싶어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요. 손을 만들었어. 채팅방에 그녀가 들어오면서 만남이 시작됐다는데요. 그런데 승범 씨에게 소개한 이름은 정고은,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아까는 19살 이혜림이었는데요. 시작은 여느 연인들처럼 달콤했습니다. 평생 너만 생각할게. 알라뷰 뭐 하트 이런 게 많네요. 자고 일어나서 문자 줘. 이거는 연인들끼리 보내는 건데. 아이고야. 채팅을 통해 만나서 가까워졌죠. 저를 좋아한대요. 믿었죠. 저도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한테 애가 있다고, 애를 키우는데 돈이 없대요. 계속 돈 달라고 했어요. 아, 아이가 있어요? 갑자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데요. 믿었고 좋아했기에 기꺼이 도왔습니다. 한 달이 100만 원 이상 보냈네요. 와. 제가 다 해서 1,500만 원 붙여주자. 헌금도 붙여주고. 그런데 돈을 보내라는 요구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집에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 그랬어요. 사정이 안타까워서 내 물건까지 팔아가면서 돈을 줬는데, 근데 나중에는 제 지갑까지 훔치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저를 가지고 논 것 같았어요. 사랑했고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커요. 승범 씨가 만났던 여자는 30살 아이 엄마 정고은이었습니다. 무서워?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옳지. 아유 귀여워라. 예, 내가 안 보여주려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응? 안. 이거 뭐지, 아빠가? 누구야? 이거 아빠. 아빠는 이기죠. 아빠 보고 싶어? 이건 영정 사진. 응? 영정 사진이요? 영정 사진이었어요. 영정 사진이었는데. 이거 또 무슨 일이에요? 아들처럼 34년을 키운 조카였습니다. 죽기 전날 얘하고 영상 통화를 했어요. 영상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아빠가 미안해. 보고 싶어 이러니까 얘는요 저 침대에서 같이 나란히 누워있다. 아빠 미워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그래서 왜 아빠가 왜 미워? 그러니까 어기 가서 이러면서 그렇게 우는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 통화예요. 그게. 아이고. 뇌병변 3급 장애인인 고 장순우 씨는 27개월 어린 딸을 남겨두고 지난 9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뿐인 딸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한테 마지막 유언이 복수해달래요. 복수요? 마지막 유언이. 순우 씨는 6년 전 SNS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고은. 아까 그 여자네, 정고은이면? 이름이 정고은이 맞나 본데요.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2년 전에는 이들 사이에서 딸 윤서도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수시로 가출해 순우 씨를 힘들게 했다는데요. 딸 윤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권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순우 씨를 찾았습니다. 수급비 나오면 그 날짜에 얘가 오는 거예요. 수급비 같이 다 써버리고 지는 또 없어지는 거야. 와가지고 그 돈 다 뜯어갖고 가면 얘는 라면만 먹고 살고, 얘가 지금 신용불량자로 파산 신청을 하다가 해놓고 이렇게 됐거든요. 아이고 참. 순우 씨는 오랜 친구였던 준성 씨에게 고민을 자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일한다고 나가서 한 일주일간 안 들어오고 그 일주일 공백을 그 형이 파헤쳐 보면 다른 남자랑 같이 있다가 돈 떨어지면 그때에서 들어오고 또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고 또 나가고. 어느 날 화가 난 순우 씨가 정 씨의 휴대폰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 정 씨가 장애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만나왔던 겁니다. 하하 참. 지는 장애인도 아니면서 채팅방을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혹을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결혼하자 뭐 이러자 그래갖고 우리 조카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갖고 와서 얘를 해봤대요. 또 다른 남성의 아이까지 임신한 정 씨. 순우 씨는 고모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이고 참 뭐야 이게. 와. 몸이 불편해도 세상에 애를 지켜줘야지요. 지가 그렇게 하고 갈 일 있냐고. 아들처럼 키운 착한 내 조카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딸아이만 남겨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아이고. 할머니 많이 울어. 많이 울어. 많이 울어서 안 사랑해? 응. 많이 아시는. 안 사랑해? 많이 울어서? 미워? 할머니? 아무 예뻐. 말도 진짜 잘하네요. 말 너무 잘하네. 그래. 됐다. 이것도. 여기도? 울지 마. 안 울게. 아이고. 야, 좀 뭐. 거짓말로 장애인 남성의 마음을 산 뒤 배신하는 정 씨. 그녀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그녀의 가족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 제 아빠 강경한 간으로 이제 저기 해가지고 죽고 제 엄마는 기어 나가고 그렇게 하고서는 애가 저렇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행방불명이야. 몰라. 정 씨가 최근까지 살았던 집을 찾았습니다. 글쎄 어디 뭐 식당 뭐 알바 다닌다고 하는데 또 어느 때는 어디야 저기 충주 그것도 또 야간에만 다녔어요. 그래. 근데 여자애가요 가만 집에서 조신하게 있는 애 가지고 제천도 갔다 와야 돼 어디도 갔다 오고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가서 또 일도 안 해 충주도 간다고 하던가 그렇대요. 그래서 아니 너 제주도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근데 말을 잘하더라. 그냥 생김새도 뚜렷뚜렷하게 생겼어요. 여자애는. 정 씨는 충청도의 한 모텔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주지가 뚜렷하지 않은 모양인데요? 만날 수 있을까요? 아 참. 혹시 이런 여성분은 무슨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안 왔어요. 여자는 없어요. 글쎄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취재 도중 정 씨가 대전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1,500만 원 피해본 승범 씨가 찾았더라고요. 위치 찾았어요. 네? 여기서 기다렸죠. 거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네. 그때 정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가 저희 MBC 실화탐사대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네? 장순우 씨 네네. 기억하시죠? 네네. 혹시 그분 80원간, 네. 80원 관계예요? 네네. 장순우 씨가 최근에 9월 2일날 자살을 하셨다고. 네, 저 때문에. 채팅 때문에 이제 합수 이제 채팅에서 남자 이렇게 만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안 만났어요. 한 4-5명? 장애가 있는 건 혹시 아셨어요? 처음에 얘기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서. 장애가 있는 걸 알고 이제 사귀신 거예요? 지금? 네네. 임신을 하셨다고 지금. 네. 그 5개월 가까이 돼요. 이제 그 사람도 돌싱인데 좀 나이 있어요. 거의 60대 후반에. 아니 술 먹고 실수로 그런 거죠. 술 먹고 술김에.
그동안 SNS 채팅을 통해 여러 남자를 만나왔고 현재는 아이가 둘 있는 60대 후반 남성과 교제 중이라고 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네요. 임신 5개월이라는 정 씨. 그녀에게 양육비 핑계로 승범 씨에게 요구했던 1,500만 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되나? 그냥 저 아는 언니가 시켜가지고. 왜? 아니 좀 이 언니도 좀 이렇게 저기라 애기 좀 키우고 그런 저기라 돈이 많이 든다고 해가지고 신랑도 없어가지고. 아, 본인은 하나도 안 쓰시고? 저요? 안 받았죠. 이름도 약간 좀 바꿔서 다니신다고. 그냥 그 언니가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그 언니도 저처럼 그렇게 많이 하고 댕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해가지고 돈을 많이.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오픈 채팅 들어가서 돈을 많이 뜯어낸다? 네. 얼마 정도 뜯었대요, 그분은? 그분이요? 9천만 원인가? 아이고. 9천이요. 언니는 어디 살아요? 안동이요. 33살이요. 아니요. 누가? 아니요. 실제 정 씨가 보낸 메시지에서 서진희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는데요. 직접 만나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저분이 다 시켜서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들은 작년에 SNS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21살, 만으로 20살. 정 씨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얼굴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저가 억울하거든요. 왜냐면 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 이름 팔고 다니니까. 와. 내 나이도 속였잖아. 그래서 안 그래? 나이 속인 거 있더라고. 내가 장애인 꼬셔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한 것도 없고. 돈 준 적이 있어 없어? 얘기해봐. 돈 준 적이 있어 없어? 끊어버리네. 대답을 피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정 씨. 정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밤 늦게 만나기로 약속한 정 씨. 그런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부대 경찰관이에요. 응? 네, 그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12시 15분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오셔갖고 전화드렸는데요. 그거 때문에 이제 연락이 계속 오고 하니까 불안하다. 라는 식의 연락을, 그러니까 그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또 스토킹 개정법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밤이 늦었잖아요. 네네네. 혼자 사시고 하니까 불안하셔가지고 연락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지금 선생님한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만나기로 해놓고 스토킹이라뇨? 경찰에 신고했대.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거짓말. 대체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이제 목적을 달성이 가능한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방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장애를 가진 남성분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더 쉽게 수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 가능성은 조금 더 적고 나아가서 들통난다 하더라도 관계적인 측면에서 조금 유지를 더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거죠. 장애 때문에 좀 만남의 기회나 교제의 기회 같은 것들이 많이 좀 제한되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어떤 욕구를 가진 인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취약성을 이제 교묘하게 파고든 이 수법이 굉장히 좀 악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정 씨를 어렵게 다시 만나 거짓말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구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언니라고 했고 이 친구한테 돈을 줬다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맞아요? 1,500만 원.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냥 제가 다 썼죠. 그냥 술 먹고 노래방 댕기고. 맞아요. 대체 어디까지 꾸며낸 말일까요? 임신한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네. 왜 자꾸 거짓말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게 또 안 되더라고. 그냥 괜히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제 괜히 또 하고 거짓말 하니까. 소연 씨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냥 미안하다. 혹시 뭐 이렇게 피해자분들한테 사과하고 싶은 생각 없을까요? 앞으로 이제 거짓말 안 하고 확실하게 살라고.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정 씨. 사과문 몇 줄로 씻어내기엔 너무나 깊은 상처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살겠다. 믿을 수 있을까요? 믿어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정 씨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또 남성을 유혹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혹시 몇 살이세요? 나이가? 저 21살이요. 아, 21살이세요? 네네. 저 어려요. 그쪽보다 2살 어려요. 어? 네? 아, 그래요? 네. 어디 사세요? 저 어디 사냐고요? 서울이요. 한번 돼요. 네. 뭐 술이라도 한 잔, 술 좋아하세요? 지금 서울 계세요? 네. 모든 걸 믿고 1,500만 원을 빌려줬던 승범 씨는 정 씨를 사기 및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